그가 러프트윙이나 9번 자리에서 마네와 피르미뉴와 함께 스쿼드에 있었다면, 혹은 10번 자리에 있었다면 미쳤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린 그 빌어먹을 경쟁들에서 전부 우승했을 것이다. 거기에 덕배까지 있었다면, 현재 스쿼드에 전성기 손흥민이 있었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 클럽 밑에 그가 있었다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린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레딧에서 뜬금없이 리버풀 팬들의 손흥민 찬가가 펼쳐진 이유는 그가 살라에 대해 답변한 한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비교적 근래에 클럽이 가장 영입하고 싶던 선수 명단에서 도르트문트 시절이 포함되긴 했지만 손흥민과 케빈 데브라이너의 이름이 나란히 호명되었기에 두 선수의 이름이 리버풀 팬들에게도 흥미로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선수들이 그들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선수들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결정은 그들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르트문트 시절의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 정도로 가까운 선수들이었다. 그는 우리를 월드 스포츠로 클럽 파이널에서 부딪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말하자면 너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 그것이 불법이지만 너는 그것을 억울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한 것들은 누가 신경을 쓰느냐? 그 시절에 가장 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나는 손흥민을 리버풀에서 뛰지 않은 최고의 선수로 평가한다. 난 덕배가 리버풀에서 뛰지 않은 최고의 선수라고 항상 생각했다. 인사이드 엠필드를 볼 때마다 우리 선수들이 손흥민과 케빈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저 상상만이 남았을 뿐이다. 재미있게도 한국에서도 샬라와 손흥민에 대해 말하면 케빈의 이름이 자동으로 따라오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같은 현상이 짙어지는 이유는 동명배 선수들 대부분이 떠났고 10년 가까이 PL에서 활약한 선수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버풀 선수들은 손흥민에 대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손흥민에게 골을 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선수를 덮고 그 선수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1라운드에서 최고의 마무리 선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소쿠가 선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결정했죠. 그는 왼손으로 공을 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골을 쳤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르선 베커의 뒤에서 매우 좋은 골키퍼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꽤 잘 됐습니다. 많은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1라운드에 들어갑니다. 2명의 선수들을 선정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합니다. 어떤 선수들을 선정하시나요? 오, 와우. 데브라이너, 그리고 손손. 다시 한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마무리. 컴포지어 언젠가 그를 영입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슬프게도 그는 경력을 토트넘에서 낭비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더 큰 클럽에서 우승할 운명이었고 우리에게 올 수 없었다면 스페인의 거인들이나 바이에른으로 이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케인은 결국 해냈지만 더 일찍 갔어야 했다. 우리가 은행 창고를 부수고 아내의 대체자로 그를 데려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것은 힙합 게임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가장 슬픈 부분은 우린 손흥민이 PL에 오기 이전부터 가질 뻔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린 피르미누를 결국 영입했고 그를 사랑하지만 확실하게 손흥민이 더 나은 활약을 했다. 나는 손흥민이 리버풀에 오길 간절히 원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조타의 대체자로 소니를 보는 것은 결코 나쁜 거래가 아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이 남자를 미워할 수 없다. 손흥민을 좋아한다. 그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도 기술적인 선수이지만 겸손하다. 손흥민에 대한 좋은 말만 보여드린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댓글을 인기 순으로 나열하여 전달드렸고 해당 게시글 자체가 손흥민이 살라에 대해 칭찬한 영상이 주제였으므로 더욱 호의적인 리버풀 팬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 말엔 좋은 말로 답하는 선순환이고 이는 악플에 악플로 답하는 일부 피지에서 펼쳐지는 총극을 부끄럽게 만드는 따뜻한 축구판입니다. 또한 많은 리버풀 사람들에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자 자신들과 연결되었던 PL의 슈퍼스타이며 가지고 싶었던 빅네임 중 하나입니다. 정작 손흥민과 같은 국적을 가진 일부 사람 중 태어나서 리버풀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클럽을 신격화하며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순을 초라하게 만드는 현장입니다. 지금도 리버풀이나 살라와 손흥민의 이름이 연결되면 조롱하는 한국 팬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자란 누군가에게 리버풀 손흥민은 그저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판타지입니다.
클라스는 클라스를 알아본다. 나는 정말로 손흥민을 영입하길 바랐고 우리와 링크가 있었으며 그는 클럽 시스템에서 완벽한 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중 한 명이다. 계약해야 한다. 토트넘과 경기 후 반다이크와 살라 같은 우리의 주축들과 손흥민이 소통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명예로운 리버풀 선수가 되었을지 알 수 있다. 바비와 손은 절대적으로 경이로웠을 것이다. 또한 레그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두 선수이기도 하다. 소니와 우리가 잘 어울렸을 것이란 부분에 100% 동의한다. 만약 살라를 대체해야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수는 전성기 손흥민이다. 마치 부족과 같은 공격수이자 클루치 능력, 모든 종류의 득점 생산 능력, 심지어 엘리트 정신력까지 가지고 있다. 동의합니다. 우리 팀에 엠레찬이 있었기에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느님, 이 남자는 잘못된 팀으로 가버렸습니다. 공정한 관점에서 볼 때 토트넘은 16-18 시즌에 좋았다. 그때 어떤 트로피라도 들었어야 했고 이런 게 인생이 흘러가는 방식이다. 이 남자는 축구를 알고 있다. 손흥민이 클럽과 함께하길 바랐다. 피드를 지켜보며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최근 손흥민의 유튜브 영상이나 게시글을 클릭하면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 악플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내려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리버풀 스레드에서는 지금의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다는 댓글 아래에도 그의 나이를 언급하거나 올 시즌 부진하다는 비아냥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지만 손흥민은 자국에서 가장 비판받고 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고 특히 축구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펼쳐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플은 분명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틀 전에 손흥민이 산불 기부를 하지 않았다고 뜬금없이 비난받았고 그의 이무가 창담 호태, 손흥민이 2억 원을 이미 기부한 사실을 알렸으며 그동안 그가 행한 대부분의 기부들은 언론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는 당연하지만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고 마녀 사냥한다는 것은 분명 해석하기 어려운 현상이고 심지어 사실도 아니었기에 씁쓸한 소식입니다. 산불 기부는 빙산의 일각이고 손흥민이 듣는 비판의 종류는 방대하고 축구와 아무 상관없는 영역이 다수이며 이런 이유까지 포함될 수 있구나 싶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도 상당합니다. 숨쉬는 모든 것을 혐오하는 사람들, 혐오 소재를 찾기 위해 타인을 나눠 단위로 관찰하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불쌍한 사람들이 분명 인터넷 공간에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선수이자 사람으로서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고 누군가에겐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슈퍼스타입니다. 살라를 현 시점 PL 최고 선수라고 말했던 손흥민과 그런 손흥민에게 존중만을 보낸 리버풀 팬들의 커뮤니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인명의 세상에서 타인의 좋은 부분만 발견하고 긍정적인 대화만 나눠도 충분히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악플을 읽을 때 자기 얘기 아님에도 감정이 상하고 반대로 따뜻한 글을 읽을 때 일시적이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곤 합니다. 리버풀 팬들에게 손흥민은 반드시 이겨야 할 적이었고 토트넘이나 한국 팬들보다 더 미워해야 할 상대팀이었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쌓은 세월은 상대라도 정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제 채널에 한 고등학생이 썬풀 달기 운동을 펼친다며 댓글을 남겼고 그 학생은 얼굴도 보지 못한 타인들에게 잠시나마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웃게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삶에서 다 보상받게 될 것이고 하늘은 다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더 많길 기원하고 좋은 말 한마디가